1박당 32만원짜리 크루즈? 이거 비싼 거야, 싼 거야? 이런 고민으로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셨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직접 크루즈 여행을 준비할 때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봐야 할지 정말 명확한 기준이 딱 생기실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올해 3월까지 10년째 꾸준히 크루즈를 타왔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크루즈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실제 크루즈 비용과 크루즈 비용이 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탔던 가장 저렴한 크루즈부터 가장 비싼 크루즈까지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합리적인 크루즈를 고를 수 있는 저만의 기준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제가 탔던 크루즈들 중에서 가장 저렴했던 크루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가장 저렴하게 탄 크루즈는 5박 6일 2인 기준으로 총 788.62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은 팁과 세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객실은 가장 기본적인 내측 객실 기준이에요. 거기다가 온보디 크레딧이라고 배 안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금액을 2인 총 50달러 받아서 실제로는 2인에 738.62달러에 예약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지금 환율이 꽤 높긴 하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1인 하루에 약 70달러, 우리 돈으로 1박당 7에서 8만원 정도에 다녀온 셈이에요. 이 정도면 호텔 숙박비보다도 저렴한데 크루즈는 당연히 하루 3끼, 식사와 공연, 수영장, 다양한 부대시설까지 모두 포함이죠. 제가 탔던 크루즈 중에서는 가성비 면에서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비싸게 탄 크루즈는 얼마였을까요? 크루즈에 대한 알찬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장 비쌌던 크루즈는요. 2인 16박에 무려 5,012.96달러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팁과 세금이 모두 포함된 내측 객실 기준의 금액이었어요. 숫자만 들으면 너무 비싸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방문했던 기항지를 들어보시면 뭐 저런 경험을 그 돈으로 했다고? 오히려 너무 싼데? 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크루즈는 제가 배낭여행할 때 대륙 이동을 위해 탑승한 크루즈였어요. 덴마크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노르웨이, 영국, 아이슬란드, 그리고 심지어 그린란드, 캐나다까지 들렀습니다. 중간에는 작은 보트를 타고 빙하를 건져오는 이색적인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린란드의 작은 마을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경험도 할 수 있었어요. 빙하 침식으로 생긴 피오르드를 크루즈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었어요.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 같은 곳을 개별적으로 여행하려고 하면 경비도 어마어마하고 이동도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크루즈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한 번에 여러 나라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죠. 이런 특별하고 잊지 못할 경험들을 고려하면 5,000달러라는 숫자가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왜 크루즈 가격은 이렇게나 제각각일까?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할까? 크루즈 비용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죠? 크루즈 가격을 결정하는 수많은 이유 중 오늘은 딱 2가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 2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 크루즈 여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언제 예약하느냐예요. 일찍 예약하면 얼리버드 특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출발일이 임박했을 때 남은 객실을 채우기 위해 간혹 초저가 상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꿀팁입니다.
저는 주로 일정을 급하게 예약하는 편인데요. 이런 경우 운이 좋으면 얼리버드 특가만큼 저렴한 금액으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떤 배를 타느냐입니다. 대형 크루즈선은 객실 수가 많아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크루즈 선사 자체가 프리미엄이냐, 럭셔리냐, 아니면 대중적이냐에 따라서 기본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당연하게도 배가 신식일수록 비싸집니다. 가격은 다른 일정보다 비싼 이유가 선사가 신식이라서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팁들이 많지만 두 가지만 고려해도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 딱 맞는 크루즈를 찾을 확률이 확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크루즈의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저만의 기준이에요. 이걸 정해두시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크루즈가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크루즈를 예약할 때 1인 1박당 세금과 팁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과거에는 1인 1박당 약 1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크루즈 여행이 달러 기준이다 보니 환율 변동이라는 큰 복병을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금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1인 1박당 세금과 팁 포함 약 15만 원 정도를 두고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며 크루즈를 고르고 있습니다. 1인 1박당 약 32만 원 정도, 여기에 팁을 추가하면 약 3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기준으로 삼는 1인 1박당 15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일반적인 내측 객실 기준으로는 좀 많이 비싼 편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크루즈가 로얄 캐리비안의 스타 오브 더 시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 첫 운항을 시작하는 이 배는 그냥 최신식 정도가 아니라 현재까지 나온 배들 중 가장 압도적인 규모와 시설을 자랑해요. 25만 톤이 넘는 초대형 선박이라 바다 위 테마파크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입니다. 수영장만 7개에 7,000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고 온갖 최첨단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가득해서 배 안에서만 며칠을 보내도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최신식 배의 첫 운항 연도에 세인트 토마스, 산후아,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의 전용섬인 라바디 같은 캐리비안의 보석 같은 기항지들을 도는 7박 일정이라면 1인 1박당 30만원대 비용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결국 크루즈 여행은 내가 이 금액을 내고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저만의 기준과 각 변동 팁들을 활용해서 나에게 딱 맞는 크루즈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크루즈 여행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도 아래 남겨두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